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스타 승객 목숨 건 비행입니다. 네. 저희 TV조선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이죠. 황당했던 게 파일럿을 뽑는데 어떻게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능력이 의심되는 지원자가 최종 합격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보도가 나간 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SNS에 이스타 항공의 조종사 채용 비리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부정 채용 비리를 직권으로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야권 출신 전직 총리가 추천인으로 되어 있는 A 조종사는 관제탑 신호도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제탑 신호를 알아듣지 못했다고요? 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제가 이렇게 청탁으로 뽑힌 A 조종사와 함께 비행하거나 시뮬레이션을 작동해본 동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조종사 자격이 없다라는 대답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관제탑 신호를 이해를 못했고 또 수백 개에 달하는 비행기 조정 버튼에 대한 숙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비행 중 모든 조종장치가 먹통이 되게 만드는 유압 펌프 스위치를 확인하라고 꺼버린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삑삑 소리 나고 비상사태가 벌어져 즉 위치도 몰랐고 정확한 기능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A 조종사는 전직 총리 추천을 받고도 2014년 채용에서 떨어졌는데 2017년에 합격해 현재 이스타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 다른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조종사들은 어떻습니까? 현 야당 의원의 추천으로 입사한 조종사 B 씨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함께 운항을 나갔던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방향과 고도에 대해 두 가지 지시를 내리면 하나밖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관제탑에서 250도로 우회전하고 5,000피트를 내려오라라고 지시를 한다면 250도로 우회전하든가 5,000피트만 내려오든가 이 둘 중 하나만 적용해서 기장이 꼭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승객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조종사를 이렇게 뽑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권 기자, 그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전주지검에서 본격적인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의 부실 수사가 저희 보도로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유상 이스타 항공 대표가 23일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에 이 전 의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전현직 정치인들의 청탁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전 정부 실세들이 연루된 이스타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스타 승객 목숨 건 비행의 느낌표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스타는 이상직 전 의원이 2007년 창립한 이후 여러 구설에 휘말려 왔습니다. 자본 잠식, 허위 회계,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의 직원 동원, 채용 비리가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여러 요소들 때문에 최근 국토부로부터 항공 운항 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이 날개를 펴고 다시 날기 위해서 정치적 리스크를 깨끗하게 털어야 할 때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갑자기 조용해진 이준석 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논란이 꽤 있었는데 의외로 이준석 전 대표가 잠잠하네요. 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으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인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터지면서 이준석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구나라고 알아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어법이나 표현을 알게 됐는데 굳이 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SNS 활동이 뜸한데요. 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게 22일 이른 아침이고 이 전 대표 SNS에 가장 최근 글이 22일 오전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눈 건강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 SNS를 자주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 게 전부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평소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행동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2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처분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표가 신청한 5번의 가처분 신청 중에서 28일 일괄적으로 열리는 신문과 심리 대상은 모두 3가지입니다. 당헌 개정을 결정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인 3차 가처분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4차 가처분,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인 5차, 이렇게 3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심리가 한꺼번에 동시에 하루에 열리기 때문에 이 주호영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1차 때 논리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게 없으니까 잠시 숨 고르게 하는 거는 아닐까요? 이 가처분이 열리는 28일 이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리는 점도 감안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윤리위는 추가 징계를 시작하는 이유로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를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하고 비난했고 이 법 위반 혐의 의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리위원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번 주 수요일 28일이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이 전망은 엇갈립니다. 네. 하지만 결과에 따라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법원이 만약 또 한 번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당이 운영될 수밖에 없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는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국민의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장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항소하고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답답합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갑자기 조용해진 이준석. 외의 느낌표는 정치는 정치로로 하겠습니다. 이달 초 6년 임기를 마친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전 대표나 여당 측에 딱 어울리는 문장이 아닐까 합니다. 네, 권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